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새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웠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늘은 오후 들어서 우리 증시가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증시는 애플 쇼크로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G2의 지금 지표들이 악화된 모습들이 보이면서 중국, 미국 증시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 니케이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는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이 내렸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 걸까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삼성전자 제외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 전환을 했네요. 특히 운송장비 섹터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기아차 지금 상승 흐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주들 상승 전환 대다수가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새해 들어서 많이 밀렸는데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요. 반등폭 커지면서 지수 상승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상승 반전은 이렇다 할 호재에 기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저점 매수 구간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도 마냥 기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마무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결정위원회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주가 하락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점검하기 위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 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7일부터 8일 사이 중국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벌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오전 중국과 미국이 차관급 통화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오는 3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EU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타결한 합의문이 최선이고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라는 입장으로 EU와 영국 협상대표 간 추가 회동 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할 가능성도 더 적어지며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다행히 2000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상승폭을 10포인트대까지 키웠습니다. 0.55%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1984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치를 보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그동안 열심히 팔던 기관이 드디어 사줍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1756억 원 순매수해줍니다. 개인,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도 또 이어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지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만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도 모두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현대차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하고요. LG화학 지금 33만 원 회복합니다. SK텔레콤, 포스코 올라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조금 전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도 상승 흐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어가고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까지 올라가는 가운데 KB금융만 하락합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 회복합니다. 코스피는 2000선 그리고 코스닥은 660선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장 초반에 많이 밀렸습니다. 649까지 밀렸다가 지금 660선까지 회복하면서 쭉 올라오고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올 들어 첫 반등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매수 물량이 43억 원까지 지금 줄어들었고요. 개인은 642억 원 사줍니다. 기관은 638억 원 매도인데 금융투자만 11억 원 사는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에스켜 4.61%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CJENM도 저점 찍고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전일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은 반등 또 괜찮게 나옵니다. 코롱티슈진 역시 2%대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은 각각 0.27, 1.77, 1.78%씩 빠지는데 지금 낙폭 축소하는 움직임들 이 세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3%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아난티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컴투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휴젤만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합니다. 하락합니다. 1124원대에서 움직이면서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장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초에 G2의 지표가 나왔는데 특히나 제조업 지표가 지금 부진합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반등 기조의 모멘텀을 삼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제조업 쪽이겠죠.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우려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입니다. 12월 PMI가 저희 연말 때 발표됐던 작년 연말에 49.4로 발표하면서 50대를 드디어 무너뜨렸고요. 2년 반 만에 수축세로 들어갔다는 부분들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 지표란 얘기는 아무래도 세계의 공장인 만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교역국 쪽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우려감들이 국내에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는 추가적인 중국에서의 수출입 동향 물론 당연히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와 함께 오늘 발표했던 서비스 지수는 그나마 양호했다. 그리고 어떤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중국 정부가 어떤 부양책으로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변화의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을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입니다. 미국도 PMI 지수가 54.1을 기록하면서 11월 달 59.3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수치고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모두 2년여 기간 동안에 나왔던 저점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 보게 되면 그만큼 무역 분쟁에 대한 여파가 실물 경제에 미치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그래도 우려 대비 빠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세부 항목을 보게 되면 신규 수주가 급락을 하면서 추가 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신규 수주와 기존의 재고 지수가 오히려 역전되면서 재고가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생산에 대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이라 보면은 아무래도 또 1월 중반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에 대한 부담감들도 같이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본질은 금리 관련된 부분보다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즉 경기가 정점을 찍고 미국마저도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좀 불안감들이 상당히 크다는 측면들이 시장에 좀 더 깔리면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화두는 지금 애플인 것 같습니다. 애플 어제 쇼크로 미국 다우, 나스닥 급락을 했는데 매출 전망도 하향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분기 매출 전망이 보통 애플이 한 900억 달러 정도 됐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회사 측에서 840억 달러로 많이 낮췄던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설명은 하고는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아무래도 애플은 좀 텃밭의 분위기가 좀 강했었죠. 제조도 중국 쪽에서 만들고 그리고 판매도 상당 부분 중국 쪽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면서 나오는 여파들도 있는 상황과 함께 무엇보다 관세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올라간 관세 대비해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덜하다는 변화와 함께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떤 중국 업체 쪽의 로컬 업체가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 한쪽이 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만큼 애플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 폰이라는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우쭐했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는 그래도 애플의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인기를 끌었던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쪽에 대한 실망감도 같이 이어지는데 이런 얼마만큼 애플이 어떤 인식하고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는 어떤 앞으로의 변화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회사 측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나 아니면은 실적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는 정체나 하향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난 말에 나왔던 뉴스들, 특히 생산 기지 관련된 쪽을 인도 쪽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어떤 중국 팍스콘 중심으로 생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생산을 줄이고 인도 쪽으로 이전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보이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어떤 애플의 주당 순이익을 10% 가까이 하향을 시켰고요. 목표 주가도 181달러에서 140달러 지금 가격대입니다. 이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온 만큼 지금 가격대가 목표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골드만삭스는 암시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단순하게 애플에 국한된 문제냐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부진의 신호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애플에 국한된 어떻게 보면 자만심에 빠진 여러 가지 흐름들도 같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국내 관련된 애플 관련주도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좀 자세히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와도 애플발 쇼크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쭤볼 텐데 애플 쇼크로 지금 글로벌 지금 주가가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하향 조정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경기 하락. 여기에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의 매출 감소인데요. 애플은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래 성장 시장인 중국에 공을 들여왔고요. 투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가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태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2017년부터 감소해왔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은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왔고요. 또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부상하면서 애플의 가격 경쟁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애플의 그 XR 128GB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중국에서는 110만 원이 넘는데요. 대신 화웨이의 최신 폰들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상당히 쌉니다. 여기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 그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아이폰의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은 여러 차례 역경을 거쳐왔고요. 그때마다 유연성, 적응성, 그리고 창의성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1,300억 달러가 넘는 보유현금만 잘 활용을 했을 경우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준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발 쇼크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애플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공급 업체들 또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타격이 꽤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폰 한 대당 매출 이윤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7% 이익을 받고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0.5, 대만 0.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애플의 실적 악화는 공급업체에게는 발주량 감소로 이어지기 쉽고요. 또 애플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청기업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화면 패널을 공급해주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애플 비중이 55% 차지하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첫 거래일에 8% 넘게 폭락을 했고요. 전자부품을 공급해주는 무라타, 샤프, 알프스 전기, TDK 같은 경우에도 2에서 한 8% 정도 폭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애플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이라든지 프로세스를 공급해주는 TSMC 그리고 아이폰의 그 케이스를 공급해주고 있는 커청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어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라든지 반도체 회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품 공급 업체뿐만 아니라 설비 공급 업체까지도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플 주가 하락으로 큰 타격을 얻을 곳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기관이나 사람이 되겠죠. 어디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작년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고요. 또 작년 말에는 7,500억 달러로 한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총을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공적 연금, 해치펀드까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펀드 운영 성과 실적 악화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악화된다면은 환매 물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비중 축소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 이익을 많이 본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시달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개인별로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죠. 벅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70억 달러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애플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작년 봄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가진 그 경제력이 좋고 경영진의 사고방식도 좋다. 이 때문에 자기는 100% 보유하고 싶다고 극찬할 정도였는데요. 새해 첫날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애플 보유 가치가 36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10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벅셔 해더웨이의 주가도 어제 4.6% 급락하면서 193달러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그 애플과 관련된 그 쇼크가 다른 쪽으로 계속 확산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애플 쇼크도 애플 쇼크인데 지금 유가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WTI가 지금 45달러까지 지금 빠졌었는데 사실 오펙 감산 합의를 12월 7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죠? 아무래도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 합의에 대한 그 실효성이 우선 의문시되는데요. 오펙 같은 경우는 80만 배럴, 그리고 비오펙 같은 경우에는 4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지만 국가별 할당량 조율에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칫 오펙 내에서 감산의 절반을 사우디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자체도 실행될지 또 그 불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빅3 소비국이죠. 미국,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40%를 가져갔는데요. 세계 경기가 동반 하락 국면에서는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고요. 인도도 2%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소비 감소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쉐일 오일 증산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내 쉐일 오일 주요 산지인 그 파미안 광구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 증가가 2025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그리고 또 러시아산 원유 그 생산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시장의 수급에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을 전혀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국제 기관들에서 뭐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방 압력은 뭐 강한 것 같고요. 40달러 이하 얘기하고 노무라 증권에서 뭐 20달러대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국제 유가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 시가구 선물 시장의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40달러 전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쉽게 롱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차트 분석가들도 최근 내놓는 자료를 보면은 유가는 30달러 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정도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나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옵션 매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올해 가장 큰 위험은 사우디의 재정난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예산은 7% 증가한 295억 달러 정도지만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의 사업 계획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지금 대폭 줄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원유 재고가 감소한다면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그 대미 원유 수출을 보면은 12월 기준으로 해서 53만 배럴 정도에 불과한데요. 대신 미국은 올해 캐나다에서 그 연결되는 세계 파이프라인이 완공되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 원유 생산도 1200만 배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세계적으로 공급 초과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원유 유가는 그 상반기에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배럴당 한 55달러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원유 수출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하반기 평균 60달러 전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국제 그 유가 전망 기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섣부르게 점치긴 뭐하지만 기해년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0.2%포인트 둔화된 2.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4차 추가 관세가 발동이 되더라도 감세라든지 세출 확대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후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마찰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고요. 또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전략 후강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에 대한 신중론, 그리고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자동차 서비스 대기업 두 곳을 비롯해서 대형 IPO들이 줄줄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은 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하반기부터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고요. 또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8천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수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반도체 재고 조정이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반기부터는 좀 활발한 매수세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해 복귀를 해본다면 다우는 한 5.6%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올해 기업 실적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기업 실적이 좀 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까? 네, 그 실적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은 올해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1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올해는 5%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한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PS 성장률의 기여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매출이 한 13% 정도 끌어올리고요. 자사주 매입 효과도 3%. 다만 이익률은 악화되면서 오히려 1%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둔화 속에서 인건비라든지 수송비, 이자 비용, 추가 관세에 따른 조달 비용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많다 보니까 비용 상승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가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 올리지 못한 데 따른 이익률 감소보다는 시장을 뺏기는 걸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현재 S&P 500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13.7배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자사주 매수라든지 기업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금리 인상이 좀 좋아진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연말에는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16배 정도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16배까지 시장이 허용한다면은 내년 말 S&P 500 주가는 평균적으로 한 2,9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우지수도 27,0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처럼 애플과 같은 쇼크가 계속이 진행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500 그리고 다우지수는 23,000선에서 머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성으로 크게 가져가는 게 그렇다면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에 대한 신중론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경기 방어주죠. 생활 필수품주인 그 월마트라든지 P&G, 코카콜라들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가 변동성이 좋은 고배당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IT주를 팔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임금 상승 또 낮은 실업률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가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선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종목들이 투자 유망주로 부각이 되곤 했는데요. 현재 유틸리티주의 밸류에이션은 과거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대신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 캐터필라라든지 보잉, 노폭 서든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서 야대 국면에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어렵고요. 또 시기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또 세계 무역량 축소뿐만 아니라 IT 대기업들의 투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자본재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피하시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재인 그 홈디포,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주가 조정이 준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서서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잠시 뒤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